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준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상훈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 든든한 두 분 형님 모셨습니다. 자, 먼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자,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전문 정치평론가 장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 전문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불렀잖아요. 오늘 코로나 이 특집판에. 오늘 찐 전문가 오셨기 예.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아는 척 하시면 안 돼? 큰일 큰일 납니다. 납니다. 예. 예. 그나저나 우리 장 소장님, 제가 실망이 큽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이 보궐선거의 후보 엘모 씨가 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지금 공격은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을 되돌려보세요. 제가 분명히 설 전이라고 그랬어요. 네. 설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네. 설 전. 아직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고 LC? 기본적으로 또 어허. 이승현 씨라고 외국개혁협회 명예회장 네. 그분이 이미 영입돼가지고 음. 등록돼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현 회장. 그런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재용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소카의 이재용 회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근데 거예요? 그분이 예. 이제 영입을 거절한 것 같고 아하.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요. 작년 12월 달에 최종 통보를 받았대요. 우리 저 국민의힘으로 좀 서울시장 출마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본인은 이번에 여든 야든 출마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전망과 예측은 아직 유효한 것이다. 저 너무 혼내지 마세요. 또 설 다 돼서 또 내년 설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추석 얘기하지는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대선 얘기하지 마시고요. 4대 1로 싸우는 것 같아서. 아니. 왜냐하면 막점 막후를 좀 네. 믿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많기 때문에 우리 막점 막후 형님들 아니겠습니까? 네. 프로그램의 신뢰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제가 철석같이 믿고 다른 방송 가서 얘기했다가 망신만 받았습니다. 지금. 됐잖아요, 근데. 사과하세요. 일단 사과를 하세요. 일단. 사과드립니다.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정말 찐 본의 아니게 오늘 민주당 두 분인데 이 한 분은 뭐 민주당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찐 전문가 지금 오셨어요. 예, 찐 전문가. 의사시잖아요. 네. 네. 의학 박사. 의학 박사죠. 음. 코로나에 가장 많이 아는 현역 국회의원 중에 한 분 아니신가 싶은데 오늘은 예. 뭐 민주당 의원이지만 뭐 국민의힘을 편들어라만 아닙니다. 오늘 전문가로서 자리에 모셨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 코로나 1년을 맞이했어요. 국민들 피로도가 좀 상당한데 이렇다 보니까 주목받는 게 백신입니다. 백신 확보를 두고 정치권이 연말부터 계속 뜨거웠는데요. 백신 확보 실패했다. 이건 또 지나친 정치적 공세다. 말이 정말 많습니다. 분명한 거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방역이 성공이 돼야지만이 우리의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백신 방역 핵심은 뭔지 또 잘 지키고 있는지 정치권은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우리나라 백신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신을 제대로 확보했느냐 두고 정치권이 많이 뜨거운데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실제로 우리 5가지 제품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죠. 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얀센 등 지금 5개 제품이 우리 국민의 7,600만 명분이 맞을 정도로 넘어가 버렸네 5천만 명을. 그렇죠. 오.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백신의 계약 네.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게 먼저 들어올지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이제 올해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만큼 올해는 조금 더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코로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달라요. 백신 확보 지금 7천만 명 이상분에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 두 분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치권에 계시니까, 정치권 평론들 하시니까 백신 수급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 늦장이었다고 봐요. 또 늦장이다. 네, 왜냐면은 네. 작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지금 현 시점 말고 작년 11월 12월 15일. 왜냐면요, 그때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자, 아스트라제네카 우리 1,000만 명분 네. 계약 확보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아스트라제네카 사용 승인이 안 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야권과 언론에서 왜 다른 모더나, 뭐 화이자, 얀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계약 중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상당히 국민들이 불만스러웠고 불안해했죠. 그건 사실이죠. 정부 관계자들의 한마디도 상당히 불만을 가중시켰어요. 네. 12월 18일입니다. 이민태 보건복지부 국장 네. 이런 실토를 했어요. 7월부터 협상을 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백신 물건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틀 후에 12월 20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7월 이전에 확진자가 적어가지고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는 거 높일 생각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일 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백신 도입 진행에 정부를 좀 제발 신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다독이기 시작했고 정부가 긴박하게 움직였고 대통령께서 전화까지 하셨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현 시점에서 보면 7,600만 분 확보됐기 때문에 됐지만. 괜찮아라고 하지만 우리 12월 한 달 동안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었다. 지금 우리 말씀드려요. 장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12월 달에 뭐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물량을 확보했다. 뭐 이런 취지 같은데 맞습니까? 예, 뭐 전문가 계시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하면 진짜 번데기 되는 수준인데요. 잘못 얘기해도 예. 자신감 갖고 그 얘기하셔도 저는 오히려 됩니다. 역으로 네. 야당의 정쟁 때문에 지금 과잉 확보된 거 아닌가. 아, 7천만 명분이 너무 많다. 예,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5천만 명이 예. 단 하루에 다 접종 받을 수 없어요. 접종 받다가 보면은 뭐 부작용이 나올 수도 네. 있고, 그다음에 더 좋은 약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사실 우리나라가 복제약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위탁 생산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수정돼 가면서 부작용도 이렇게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데 야당의 과도한 이 정쟁 때문에 아하. 뭐 과도하게 우리가 확보 경쟁에 나서지 않았나 저는 좀 사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사실 오늘 의원님 나오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애초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연 전문가인가? 실제로는 의료행정가가 의료적 통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백신을 확보하는 것에 제일 전문가가 아닌가.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한번 외국에 한번 사례를 보시죠. 지금 뭐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는 안 맞겠다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부작용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5천만 명 못 맞아요. 맞다가 보면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어떨까 하면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장원? 네. 이 야권과 언론의 공세대로 정말 그 정부에서 이 백신 확보에 좀 뒤늦게 뛰어든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의원실에서 팩트 체크를 해보게 된 것이죠. 아유, 예. 좋습니다. 예. 정말 정부가 제대로 그 상황에서 충실히 백신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예. 이런 확인을 해봤는데요. 작년 7월부터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어허. 백신 수급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예. 다만 왜 세계 1등으로 확보를 못했냐라는 질타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러 차례 회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과정에서의 전문가들을 얘기를 들어보니 네. 그 상황에서는 가장 최적의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노력을 했다.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3상 임상시험을 예. 가장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던 거죠. 상온 보관이라든지 보관 같은 게 좋죠. 아니면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제품을 어디까지 확보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는 그동안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었다. 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니고 아하.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 늦은 건 아니다. 아. 물론 뭐 세계 1등이 아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1등은 아니었다. 예, 확실히. 비판을 네. 한다면은 그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네. 우리나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 그런 면에서는 정부의 백신 수급에 대한 신뢰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이 있는 거죠. 질문도 맞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야당이나 뭐 특히 정쟁화 시켰기 때문에 7,600만 명분 너무 많이 확보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 박 대변인이 얘기해서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건가요? 예,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개발 중인 백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백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백신 추가 확보에 대한 여지는 열어 놓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접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리고 이번에 백신들을 보면은요, 이게 한 병에 여러 회 명분의 접종량이 있거든요. 예를 아하. 들어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5명, 예. 그리고 모더나는 10명 접종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원하지 않았던 폐기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낙장불입이군요. 예.
그리고 이게 될 수도 백신 있겠죠. 예. 수급들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활하게 될 거냐 그것도 예측이 아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해 놓고 일사불란하게 접종을 할 때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많이 남았다. 그 북한에 딴 데 줘도 되는 겁니까? 실제로 많은 그 선진국들이 확보를 무리하게 많이 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 우리 신 의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뭐 다 동일하긴 하는데 네.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신 의원님께서는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달부터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백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왔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우리 스케줄들 해오고 있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랬으면은요 12월 15일 그 즈음에서 막 야권과 언론에서 아니 백신 확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냥 소통하면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사실관계를 다 알려주시면서 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확보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변인하고 총리께서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확보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산될지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정부의 집권당의 이런 거 태도를 우리가 공격을 하는 거지. 아니 왜 당신들 왜 일을 잘못했어?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혼내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오늘 실제로 전문가 나오신 거니까요. 예, 네. 그런 전문가 회의들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전문가 회의 내용 중에서 왜 그렇게 그때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알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왜 그 당시에 과감하게 정부가 선구매할 수가 없었느냐에 대한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신종 플루 당시에 너무 많이 확보해 놨다가 문책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랑 맥락이 같은 건가요? 어떤 그렇죠. 건가요? 뼈 아픈 경험이라고 보는데요. 아. 사실 야당에서는 결과론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비판을 한다 그러면 네. 저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코로나 정쟁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야당이 어떤 그런 백신 확보를 위해서 같이 공동 노력을 했는지도 한번 같이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어보네요. 예. 전 야당 입장에서 노력했습니까? 제가 하는 것도 참 그런데 아니 야당을 좀 파트너로서 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끌어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국회 뭐 상임위원회 활동상을 보면 야당 무시하고 여당이 밀어붙이기로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여야가 같이 합세해서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그런 노력을 같이 하는 그런 상임위라고 말씀을 딴 드리겠습니다. 거는 몰라도 저는 딴 거는 정쟁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코로나 관련된 이 국난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진짜 정말 합쳐서 합심해가지고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동의합니다. 예, 아주 조심스럽게. 저는 뭐 장 소장님에 대한 네. 공격이 아니고요. 네. 예. 정치권의 속성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좀 반성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보건복지라든가 보건복지부의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갔어야 되는데 야당이 공격하고 그다음에 또 여당 출신 정치인들이 여기에 호응해주면서 백신 정치가 한번 확 불이 붙었다. 여당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정치인도 저는 예. 똑같이 예. 저는 동의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측면이 아쉬운 있었다고 점은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야당은 비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것이 합리적인 비판이 될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가 논의의 장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건복지비 뭐 소위라든지 전체 회의에서 자 우리 사실은 7월 달부터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거를 왜 같이 공유를 안 하셨냐 국가 이거예요. 기밀이었다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여당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회의에 대한 내용도 비공개였고 여당도? 계약 상황도 비공개였기 때문에 아하. 저희도 사실 파악하기 어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실제로 보면은 우리 작년에 독감 백신 사태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야당은 트윈 데믹을 대비해서 전 국민 접종을 주장을 하다가 네. 상원 노출이나 백색 입자 사건이 있었을 때 또 그렇죠. 전량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바뀌었어요. 보건의료 정책이 참 안타까운 게 뭔가 근거 중심으로 그 상황에서 뭔가 명확한 그런 과학적 합리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판적인 비판으로 정치적 공세를 했던 것들이 사실 저희는 트라우마로 남아있기는 하고요. 국민들을 오히려 코로나나 이런 독감 건강에 대한 것들을 혼란을 일으키는 데 하나의 또 원인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좀 너른 마음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요. 네, 정리해 주세요. 야당에서 백신 왜 빨리 그 확보하지 않았어 비판했던 것들 때문에 네. 백신 확보가 잘 됐다라고 야당의 역할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오. 다만 맞죠. K 방역 망해라 하듯이 저주 퍼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과도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근데 야당에? 계속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K 방역 실패했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서두부터 늘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아유, 오늘 뭐 좋습니다. 예. 2대1 같아요. 지금 전문가로 나오신 게 예, 전문가로 맞는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협심해서 코로나 백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임위에서 노력할 거고요. 다만 이번에 왜 빠르게 못했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보다는 왜 그럼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못했느냐 그런 환경이 아니었냐를 같이 고민해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플루 때 또 빨리 구하라라고 또 국회에서 상당히 야단이 쳤었고 또 전량 또 남으니까 난리 왜 났죠. 낭비를 하냐라고 하면서 또 혼내는 그런 트라우마가 공무원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법안과 제도를 만드는 게 여야의 역할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왜 빨리 못 구했어라고 그때 혼냈던 분들이 지금 민주당 분들이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대책 세요라고 한 것도 지금 현재 민주당에 계신 분들입니다. 신종플루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꼭 그렇지 않다는 거. 네, 뭐 그 당시 야당이긴 하니까. 네. 그러니까 신종플루가 2009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신종플루 2009년인데. 확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책으로 2009년까지 가려면은 꽤가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십몇 년 걸려서. 신종플루가 네. 2009년이잖아요. 그때 야당은 민주당이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빨리 확보해라. 남은 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입장이 지금 뒤바뀌어 우리 있는 그때 건 힘이 맞아요. 없어서 공격할 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수가 많지 않았어요. 예, 한나라당 의원께서 뭐라고 하신 걸로 제가 팩트 체크는 오늘 한번 했습니다. 확인을 좀 확인 해봐야 될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해외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들도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례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게 과연 능사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다른 나라보다 좀 늦게 좀 더 이렇게 지켜보면서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체크해보고 접종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보고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도 드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2월 예. 그리고 한 달 동안 미국, 영국 접종 사례를 우리가 확인을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꽤 있었죠. 네. 그럼 화이자는 알러지 체질인 분들한테는 좀 조심해서 또는 다른 제품으로 투여를 해야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기도 했고요. 또 노르웨이에서는 접종을 하고 나서 사망하는 경우도 그렇죠. 종종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럼 이런 이상 사례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안전한 접종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1월 28일에 그런 백신 접종에 대한 로드맵도 만들어질 텐데 특히나 이런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한테 하는 주사이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있을 때는 그만큼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 환자분들은 백신 접종 날에 사망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이거에 대한 안전한 응급 뭔가 대응 시스템이나 또는 부작용에 대한 그런 피해 보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데 일부 시간을 그래도 확보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많이 확보한 백신 자체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인데 이게 미국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 안정성이 좀 담보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에서는 승인이 된 상황이고요. 이번 달 말에 유럽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임상시험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임상시험의 디자인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다시 임상시험을 재개하면서 조금 그렇게 지연된 상황이 있는 만큼요. 아직 3상에 대한 그 최종 보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간 보고에서는요. 중증 이상 사례는 별로 없었다라는 네. 것이 중간 보고인 만큼 안전성보다는 빠르게 어떻게 이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증을 해서 3상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다음 달 정도에는 승인 여부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하면 우리도 날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에서는 자국 회사가 아니라서 약간 차별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뭐 국가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코로나 대응이나 아니면 보건의료 정책은 과학적인 검증을 가지고 그렇죠. 예, 정치나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제 소망입니다. 네. 네. 자, 백신 확보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다 접종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상온에서 절대 안 되고 온도 같은 것도 있고 유통도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게 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괜찮습니까? 예, 상당히 그것에 대한 네. 그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네. 화이자는 마이너스 70도 보관이고요.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 보관입니다. 아 춥다. 예, 이런 RNA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보관, 유통되기 네. 위해서는요, 그런 초저온 냉장고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다량 구매가 된 상황이고요. 이런 유통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하기 위해서 또 군 부대가 투입이 되면서 그런 유통까지도 지휘할 것으로 보인 만큼 여러 정부 부처의 그런 합심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있는데 예. 우리나라 백신 확보는 저는 늦장 대응을 했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K-방역의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치료제에 좀 더 많은 중점을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하는 레키로나주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실험이 2차 임상 실험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더 지켜보고 아 우리나라는 치료제를 우린 보유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좀 홍보하기 위해서 백신을 좀 더 늦게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 셀트리온의 이 치료제는 좀 어떠한 상황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치료제랑 백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치료제를 기대하고 백신 수급을 늦게 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안 겁니다. 되는 거고. 네. 예. 치료제는 말 그대로 지금 그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는 경증 환자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예방하는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치를 하거나 그런 치료제는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3차 대유행에 막 하루에 1,000명씩 나올 때는 중환자실에 대한 의료 인력이나 병상이 부족해서 이런 치료제가 나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맹신은 금물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셀트리온이 이상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고 2월 중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만큼 나름의 코로나의 그런 중증도 완화를 위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백신은 빠르게 도입을 해서 이제 빠르게 접종을 하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코로나 그런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데 아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당은 계속적으로 뭔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화이자도 불안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불안하다.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빨리 확보를 못했냐라는 확보 못한 것과 거하고. 자 그럼 언제 28일 날 1월 발표하긴 28일 하지만 날. 네. 언제 들어와서 누가 먼저 맞고 그다음에 그 보관은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이런 거를 계속 비판하고 점검하는 것이 하나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뭐 야당의 역할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늑장을 부렸다기보다는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장원 씨. 아니 일단 네. 해외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그렇죠. 아니었고 다룰 수 있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우리나라 제약회사 상황이 아까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님도 얘기하셨지만 또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도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지켜보면서 사실 이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 누가 먼저 출발하느냐보다 도달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한 게 아니라.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의아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백신을 더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또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위탁 생산하는 거 다 우리나라가 그냥 이거 우리나라에서 쓸 거야라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수급에 따라서 외국에 수출도 해야 되고 납품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백신 확보가 됐다.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백신이 모질라서 소송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장원 씨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라마다 좀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일일 확진자 수라든지 상당히 많고 사망자도 많고 근데 우리는 뭐 지금은 조금 안정세이기도 하고 또 외국에 비해서는 좀 적은 수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백신이나 이런 게 조금 천천히 아니면 여유롭게 생각했는지 이 질문부터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건 맞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당한 재원을 투자를 해서 화이자 백신을 빠르게 네. 성공적으로 그런 개발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는 그런 절박한 나라가 빠르게 개발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다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위탁 생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쵸, 위탁 생산요. 지금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도 SK에서 위탁 생산하고요. 또 네. 추가로 우리가 물량 확보한 노바백스도 SK에서의 위탁 생산이 들어간 상황이고 특히나 기술 이전까지도 하기로 협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런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상온 보관 그런 백신에 대해서 뭔가 더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제반의 국내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얼마나 계약할 것이냐, 그거는 그 나라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왜 그 방송에서 참 말 못할 네. 한국이 이렇게 의학계에서 복제약 만들면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과 이 글로벌하게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들과 좀 갭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건 참 방송 나가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이 백신 정치나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야당의 역할은 중요한데 실제로 보면은 정치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시거든 정보라든가 전문성의 부분들을 여당과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여당은 이것을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왜 빨리 공급 안 해? 이랬을 때 확보 안 했을 때 급하게 막 공급할 수 있는 행정력을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할 때는 적절한 수준까지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 전략적으로 이런 판단하고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보면요, 이 코로나 환자 숫자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코로나 환자 숫자가 많아져서 야당이 막 공격하면 떨어져요. 지지도가. 근데 네. 코로나 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방역이 잘 될 것도 또 확 올라가요. 올라가고. 근데 이 흔히 아는 우리가 중앙집권적 관료제 국가, 저는 의료행정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야당이 할 때는 백신 확보하라 정도만이 코로나 방역 망해 또는 뭐 완전 이 엉터리야 이 정도까지 갔을 때는 이 굉장히 정쟁의 요소로 국민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 한편이면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뭐 확실하죠. 네. 국민 본인을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비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 상황을 좀 비유해 보자면 옛날 전쟁 영화 보면 이제 총 들고 이제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 옛날 총은 사정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 무서워서 두려움에 한 발 쏘기 시작하면 다다당다당 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쏠 총알이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좀 잘 기다린 것이 아닌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근데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작년 12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전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 당시에 우리가 백신 확보 빨리 했으면 좋겠어라는 야당과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어쨌든 집권 여당과 정부는 급한 줄 몰랐어요라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당시에는요 전 세계에서 40여 개 국가가 네. 백신을 맞기 시작을 한 시점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저 나라의 그 후유증을 다 보고 그러면 맞아야 되나? 그러면은요 또 이율배반적인 게 급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사용 승인도 안 난 아스트라제네카 되게 확보를 빨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야 국민들이 네. 불만이 없어진다, 불안이 없어진다 말씀드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워낙에 빠르게 확보한 나라들은요. 네. 그 제품들이 결국에는 임상까지 3상까지 진행되는데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빠르게 재원 투자를 해서 버리는 돈이라도 우리는 빠르게 구매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GSK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실패를 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선진국인 나라는 그런 버리는 돈을 그냥 감안하고서는 마구 쏟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이 결과를 또 야당이 어떻게 비판했을까에 대한 고려도 할 수밖에 없고요. 공무원들의 그런 책임 소재도 네.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장소영 예, 선진국만 그렇게 돈 많은 나라만 백신 확보한 거 아니에요. 태국도 2,600만 개, 말레이시아 1,280만 개, 칠레 2,440만 개, 인도네시아 1억 3천만 개 이렇게 확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런 그 나라들 확보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예. 계약. 수급은 안 됐습니다. 예. 예. 확보
계약. 예.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약을- 그거를 자꾸 선진국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계약을 진행하는 거는요. 아스트라제네카만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승인 받지 않은 화이자도 했고요. 다양한 제품들을 고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시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백신 얘기는 여기서 좀 예, 정리하고요. 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잘하고 하셨어요. 계세요. 백신 제일 먼저 제일 맞을 맞춰드릴게요.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1호 예. 50살 되지 않습니까? 넘었어요. 그럼 맞아야 되겠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거예요? 아 절대로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의원님께서 하실 그거는 뭐 맞는 말씀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백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이제 이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스크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언제 마스크 안 쓰고 밖에 나가봤나 기억이 가물가물할 그렇죠. 정도인데요. 답답한 것도 답답한 거고 이제 일단 뭐 피부의 트러블, 호흡기 마스크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 불편함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마스크 쓰면 또 다들 인물들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반합니다. 예. 너무 힘들어요. 예.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예. 가진 여러 가지 이건 농담을 말씀드린 건데 여러 가지로 참 생활의 불편함들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많죠. 정도인데 언제쯤이면 이 마스크 안 쓰고 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소한 1년은 더 써야 된다. 아. 최소 1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년이요. 예. 그 이유는 워낙에 바이러스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항체를 생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냐, 그리고 100% 항체가 생길 것이냐, 아직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만큼 내가 백신 접종을 해도 아직은 자유롭지 않아라는 거에 대한 그 계속적인 메시지가 지금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백신을 맞고 나서 오히려 방역을 더 철저히 하면서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 그러면서 올해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 국민 접종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리겠죠. 만큼 올해는 조금 더 인내는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유치원생 제 그림 보니까 마스크를 당연히 그려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옷 입듯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좀 두렵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1년 정도는 좀 더 마스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이제 나중에 1년 지나서 벗고 또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